아버지가 죽던 그날 나는 병원 복도에서 모든 것을 알았다. 간호사가 건넨 유언장 봉투를 열어보니 내 이름은 어디에도 없었다. 내가 20년 넘게 번 돈으로 사 모은 재산, 그 플로리다의 은퇴 주택까지 모두 가족에게 넘어갔다. 내 가족에게? 나는 김민준이다. 올해 57, 서울 강남의 작은 IT 회사를 운영하며 평생을 일만 했다. 아내 수진과 아들 준호, 딸 지은. 그들은 내 삶의 전부였다. 매달 월급의 절반을 저축하고 보너스는 고스란히 해외 펀드에 넣었다. 플로리다에 작은 집을 사서 은퇴 후 가족과 함께 살 꿈을 꾸며 따뜻한 햇살 아래서 손주들과 놀고 수진과 산책하는 그 평화로운 나날을 상상하며 버텼다. 하지만 그날 변호사가 말했다. 민준 씨, 아버님 재산은 이미 수진 씨와 아이들 명의로 이전됐습니다. 플로리다 부동산도요. 나는 웃었다. 처음엔 착오라고 생각했다. 수진이 내게 말하지 않은 선물이라고. 집으로 돌아가 물었다. 여보, 왜 나 몰래? 수진의 눈이 피했다. 민준아, 당신 피곤할까봐. 준호는 핸드폰만 만지작거렸다. 지은은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갔다. 그날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서재에서 아버지의 서류를 뒤지다 우연히 발견한 이메일, 수진과 준호가 나눈 대화. 아빠 돈으로 플로리다 집 산 거 확실해? 증여세 안 물게. 엄마, 걱정 마, 변호사 알아봤어. 아빠 모르게 다 끝났어. 심장이 멎는 듯 했다. 그들은 나를 속였다. 내가 병원에 누워있는 동안 내 계좌를 털고 내 꿈을 훔쳤다. 플로리다 은퇴. 그건 가족만의 계획이었다. 나 없이. 다음 날 나는 조용히 움직였다. 은행에 가서 잔고를 확인했다. 거의 바닥. 해외 계좌도 텅 비었다. 수지는 출근했다고 했지만 그녀의 차는 집 앞에 있었다. 나는 창밖으로 보았다. 그녀가 준호와 속삭이며 웃고 있었다. 그 웃음이 칼처럼 가슴을 베었다. 왜 나를 배신한 거지? 나는 그들을 위해 모든 걸 희생했다. 대학 보내고, 결혼 자금 대주고, 집 사주고. 그런데 그들은 나를 버렸다. 늙은 아버지처럼 쓸모없는 존재로. 그날부터 내 안에 무언가가 깨졌다. 분노가 아니라 차가운 결의. 그들은 내 돈으로 행복할 생각을 했다. 하지만 나는 그 행복을 산산조각 낼 것이다. 공정하게, 한치의 자비 없이. 나는 변호사를 만났다. 믿을 만한 사람, 옛 친구의 소개로. 증여 취소 소송 가능할까요? 그는 고개를 저었다. 이미 5년 지났어요. 증여 완료됐습니다. 이 법은 그들을 보호했다. 하지만 법 밖에는 다른 길이 있다. 밤이 깊어지자 나는 플로리다 부동산 사이트를 열었다. 그 집 사진. 흰 벽, 푸른 수영장. 내 돈으로 산 그곳에서 그들이 웃고 있을 상상만으로도 미칠 것 같았다. 나는 천천히 계획을 세웠다. 먼저 증거를 모은다. 이메일, 통장 내역, 대화 녹음. 수진이 잠든 사이 그녀의 핸드폰을 열었다. 비밀번호는 우리 결혼기념일 여전했다. 메시지함에 준호와의 대화가 가득했다. 아빠가 알면 어쩌지? 엄마, 아빠는 바보야. 평생 일만 하다 늙었어. 이제 우리 차례지. 눈물이 났다. 하지만 곧 닦아냈다. 눈물은 사치다.
이제부터는 복수만이 내 삶이다. 시간이 흘렀다. 나는 겉으로는 아무 일 없는 척했다. 아침에 커피 타주고 저녁에 가족 식사 챙겼다. 하지만 속으로는 모든 대화를 녹음했다. 작은 기기를 테이블 아래 붙이고 차에 숨겼다. 준호가 먼저 이상을 느꼈다. 아빠, 요즘 왜 그렇게 조용해?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나이 들었나 봐. 은퇴 생각하니 피곤해서. 그는 안심한 듯 했다. 그 바보 같은 놈. 수지는 더 교활했다. 그녀는 나를 달랬다. 민준아, 플로리다 집 곧 갈 수 있을 거야. 당신도 같이. 거짓말이었다. 나는 알았다. 그들은 나 없이 갈 계획이었다. 비자 신청서에 내 이름은 없었다. 나는 조사를 시작했다. 사립 탐정을 고용했다. 돈은 남은 비자금으로. 탐정은 보고했다. 부인과 아드님이 해외 부동산 에이전트 만났습니다. 플로리다 집 매매 계약서에 서명했어요. 판매해요. 판매. 내 돈으로 산 집을 팔아? 그 돈으로 뭐 할 거지? 탐정의 다음 보고가 충격이었다. 준호가 여자친구와 결혼 준비 중이었다. 그 여자는 재벌 딸 지은은 해외 유학 갈 돈을 모으고 있었다. 그들은 내 재산을 나눠 가지려 했다. 나를 병원에 버리고 장례 치른 후 편안히. 나는 분노를 삼켰다. 뜨거운 복수는 실수한다. 차갑게, 계산적으로. 먼저 준호를 흔들었다. 회사에 그의 비리를 제보했다. 그는 내 회사에서 일했다. 작은 횡령, 내가 눈 감아준 것 하지만 이제 증거를 보냈다. 감사팀이 조사 시작했다. 준호가 집으로 왔다. 얼굴 창백했다. 아빠, 회사에서. 나 조사받아. 나는 놀란 척했다. 왜? 무슨 일 있었어? 그는 울먹였다. 아빠, 도와줘. 나는 안아주며 속으로 웃었다. 이제 시작이다. 수지는 불안해했다. 민준아, 준호 일 어떻게 할 거야? 나는 말했다. 내가 알아볼게. 하지만 돈이 필요할 텐데 그녀의 눈이 흔들렸다. 그들은 이미 돈을 썼다. 나는 은행 대출을 알아봤다. 내 명의로 플로리다 집 담보로. 하지만 집은 이미 그들 명의. 불가능했다. 대신 나는 보험을 들었다. 가족 생명보험. 수진과 아이들이 수익자. 그리고 사고를 계획했다. 아니, 사고처럼 보이는 것. 밤에 나는 옛 동료를 만났다. 경찰 출신. 돈 좀 빌려줄 수 있어? 그는 물었다. 무슨 일인데? 나는 솔직히 말했다. 가족이 나 배신했어. 증거 있어. 그는 동정했다. 도와줄게. 그는 내게 조언했다. 법으로 안 되면 증거로 협박해야 하지만 나는 더 깊이 들어갔다. 심리적으로 무너뜨린다. 지은에게 먼저 손댔다. 그녀의 남자친구, 유학 갈 돈으로 산 차, 사고 내게 했다. 가벼운 충돌. 보험사에 제보. 사기 의심. 지은이 울며 왔다. 아빠, 차 고장 났어. 돈 좀. 나는 주며 말했다. 아빠 돈 없어? 너희가 다 가져갔잖아. 그녀는 얼어붙었다. 무슨 소리야? 그날 밤 가족 회의가 열렸다. 수진이 주도했다. 민준아, 우리 솔직히 얘기하자. 나는 기다렸다. 드디어 드러낼 때. 민준아, 당신 건강이 안 좋아서.
우리가 미리 준비한 거야. 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다. 준호와 지은은 고개를 숙였다. 나는 웃었다. 차가운 웃음. 건강. 내가 죽으면 편할 테니까. 방이 조용해졌다. 공기가 무거웠다. 준호가 소리쳤다. 아빠, 오해야. 하지만 그의 눈이 거짓말을 말했다. 나는 증거를 꺼냈다. 인쇄한 이메일, 통장 내역. 테이블에 던졌다. 이게 오해야? 수진이 울었다. 민준아, 미안해. 당신이 너무 일만 해서. 우리가 가족 미래를 거짓? 그들은 나 없이 미래를 그렸다. 나는 말했다. 플로리다 집 팔았지? 돈 어디 갔어? 그들은 입을 다물었다. 그날부터 지옥이 시작됐다. 나는 집을 나왔다. 작은 원룸으로. 회사도 그만뒀다. 하지만 비밀 계좌가 있었다. 내가 숨긴 돈 그걸로 움직였다. 탐정을 통해 더 파헤쳤다. 준호의 여자친구, 그녀 아버지가 준호에게 투자했다. 하지만 그 돈은 내 거였다. 세탁된. 나는 준호의 약점을 쥐었다. 마약. 젊을 때 한 번 증거 사진. 그에게 보냈다. 회사 그만둬. 아니면 이 사진 경찰에. 준호가 왔다. 무릎 꿇었다. 아빠, 잘못했어. 용서해줘. 나는 말했다. 용서. 너희가 먼저 나 버렸잖아. 수지는 병원에 왔다. 민준아, 돌아와. 가족이야. 나는 거절했다. 그녀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지은은 유학 포기했다. 남자친구와 헤어졌다. 내 제보로 그의 가족이 알았다. 사기꾼 딸로. 가족이 무너지기 시작했다. 수진의 직장 상사에게 제보. 그녀의 불륜. 옛날 일, 하지만 증거 조작. 아니, 진짜였다. 내가 몰랐던. 그들은 서로를 탓했다. 준호가 수진을 비난. 엄마 때문에 지은이 울며 도망. 나는 지켜봤다. 멀리서. 그 고통이 내 유일한 위안. 하지만 아직 끝나지 않았다. 플로리다 집이 그걸 되찾아야 했다. 나는 미국 변호사를 찾았다. 온라인으로. 증여 무효 소송. 정신 착란 증거. 하지만 약했다. 대신 다른 길, 집에 불, 아니, 사고. 옛 동료가 도왔다. 위험해. 하지만 나는 말했다. 그들은 내 삶을 불태웠어. 계획은 완벽했다. 가족이 한국에 있는 동안. 하지만 예상치 못한 일이. 수진이 플로리다로 갔다. 혼자. 집 정리하려. 나는 알았다. 그녀를 따라갈 때. 비행기 안에서 나는 수진을 생각했다. 그녀의 배신이 가장 아팠다. 30년 함께한 아내. 사랑했다고 믿었다. 플로리다 도착. 더운 공기. 그 집 앞에 섰다. 수진이 나왔다. 놀란 얼굴. 민준아. 나는 들어갔다. 집안, 가족 사진. 나 없는. 왜 왔어? 그녀가 물었다. 내 집이잖아. 나는 말했다. 그녀가 울었다. 모든 걸 고백했다. 준호가 주도했어? 나도. 미안해. 준호. 아들이. 그녀의 말, 준호가 빚졌다. 도박. 내 돈으로 갚으려. 충격이었다.
하지만 이미 알았다. 탐정 보고. 나는 말했다. 이제 늦었어. 그날 밤 우리는 얘기했다. 오래된. 그녀는 후회했다. 돌아가자. 하지만 나는 믿지 않았다. 녹음 중이었다. 다음 날 준호와 지은이 왔다. 비행기로. 가족 회의. 아빠, 미안해 우준호가 말했다. 하지만 그의 눈, 여전한 탐욕. 나는 계획 실행. 지배가스 누출. 사고처럼. 하지만 지은이 발견. 아빠, 이상해. 고장. 계획 실패. 대신 다른 것 나는 그들에게 제안했다. 집 팔아 돈 나눠. 나도 목. 그들은 동의. 서명. 하지만 서류 위조. 집 내 명의로 돌아옴. 변호사 도움. 그들은 속았다. 집 판 돈, 내 통장. 그들은 빈손. 한국 돌아옴. 가족 해체. 수진 이혼 요구. 못 살아. 준호 감옥. 횡령. 지은 정신과. 나는 혼자. 플로리다 집 팔아 서울 아파트 샀다. 하지만 빈곤. 아니, 복수 후 공허. 복수는 끝났다. 하지만 내 안의 구멍은 커졌다. 매일 그 집 사진을 본다. 이제 내 거지만 아무 의미 없다. 수진이 왔다. 마지막으로. 민준아, 왜 이렇게 됐어? 나는 말했다. 너희가 시작했어. 그녀가 울었다. 준호가. 빚 때문에. 알았다. 하지만 변명. 그녀 떠났다. 영원히. 나는 병들었다. 심장. 스트레스. 병원 누워. 아이들 안 왔다. 변호사 왔다. 재산 아이들에게? 나는 웃었다. 아니. 기부. 모두. 그게 마지막 복수. 죽기 전 편지 썼다. 너희가 내 꿈 훔쳤듯 나는 너희 미래 훔친다. 죽음. 평화. 하지만 후회. 조금. 복수는 독. 내 장례식. 가족 왔다. 하지만 울지 않았다. 분노. 내 유언장 공개. 모든 재산 자선단체. 플로리다 집 판 돈까지. 그들은 아무것도 못 가졌다. 준호 소리쳤다. 아빠. 하지만 늦었다. 나는 하늘에서 봤다. 상상. 그들의 삶 무너짐. 수진거리 헤맴. 준호 감옥. 지은 해외 아닌 정신병원. 공정했다. 내 돈으로 준비한 은퇴. 그들은 영원히 못 가졌다. 숨겨진 계획 드러났고 대가 치렀다. 끝. 하지만 인간 심리. 배신은 반복. 누군가 또